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유변의 임재환입니다. 저는 그 기업 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좀 역사적으로 고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업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정의에 따라서 좀 협의로도 뭐 정의도 하고 광의로도 정의를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임직원들의 뭐 전문 지식을 또는 뭐 능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협의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요즘 이제 HRD 관점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경력도 개발하고 조직까지도 개발하자라는 어떤 포괄적인 측면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광의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HRD 관점에서는 교육 훈련을 넘어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의 특성상 오늘 테마들은 약간 협의에 가깝게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교육에서는 역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교육이라든지 성장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드러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직원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테마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역량들을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눌 때는 공통 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 역량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까지의 교육들에서 우리가 획득되는 역량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직무 역량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공통 역량에 있어서는 사실은 성적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높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 역량의 경우들은 사실은 약간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이지만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리더십 역량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그런 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요즘은 정의되는 방식으로 보면은 이제 70대, 20대, 10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때 우리가 교육계에서는 이 기업 교육은 형식 교육을 통해서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더 잡에서 사실 일을 하면서 거의 역량의 70%를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상사의 조언과 여러 가지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20% 역량이 획득이 되고, 단지 10%의 역량만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어떤 접근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입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효과를 줬냐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터넷 도입 전과 도입 시기와 도입 후들을 서로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관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분화해서 인터넷 도입이 전인 60년대, 70년대의 기업 교육은 어떻게 했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 인재개발원이 1957년에 설립을 해서 이제 사실은 기업 교육이라는 것들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놀라운 거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연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연수원이 GE가 만든 크론톤필 연수원입니다. 근데 크론톤필 연수원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9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연수원이 56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삼성 인재개발원도 57년이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러한 인식에 도달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기업에서 하는 연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사실은 국가 주도로 잘 아시는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생산성 본부라든지 능률협회, 표준협회,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그런 어떤 공공기관들이 설립이 되면서 이 기업 교육이라는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60년대는 그 당시에 이제 경공업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능교육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70년대부터 이제 중화학공업이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실은 엔지니어링 교육이라든지 또 관리자 교육 이런 형식으로 발전은 됩니다. 글로벌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게
OECD 국가의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학교라든지 또는 노동조합이 주도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 주도의 그런 어떤 직업훈련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오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고도화가 되죠. 고도화가 되어서 그 당시로 보면은 이제 MBA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도 등장을 하고 연수원을 통해서 보다 좀 넓게 교육을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90년대 대기업의 상황에서는 거의 6개월간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아무 일도 안 하고 배치를 안 하고 그냥 연수원에서 공부만 하는 이런 시절이 이제 90년대의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우리가 기업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하고 이런 갭들이 너무 컸던 거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6개월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기업 교육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6개월씩 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되고 보통 이제 한 보름이라든지 한 달 정도 교육을 하고 빠르게 배치하면서 이 교육이 정말 이 사람 앞에 현실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교육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문하는, 그래서 성과 위주의 교육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계기가 97년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90년대 중반이 기업 교육에 있어서도 멀티미디어 교육 시대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다시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행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교육받았던 부분들, CD롬을 통해서 교육받았던 부분들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교육이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90년대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그 기업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한국에 많았다고 하면 좀 달랐을 건데, 우리가 강의를 직접적으로 대면 교육을 하더라도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식스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 대기업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식스 시그마 교육은 대부분 비디오 테이프하고 CD롬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하는 그 내용을 그냥 보고 배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멀티미디어의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단순한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하고도 많이 결부되어 있었고, 어쨌든 인터넷 교육의 직전까지 했던 부분이 제가 CBT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제 바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계까지 저희가 진화를 하게 됩니다. 대충 한 99년, 2000년 이 정도 되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기업 교육에 본격적으로 접목이 됩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GVA와 같은 약간의 어떤 한국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GVA를 활용을 해서 기업 교육을 인터넷과 접목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HTML 같은 웹 접근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보편적인 어떤 형식의 인터넷 교육 체계로 넘어가게 되고, 미디어 측면에서는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기업 교육에는 보편적인 그런 어떤 도구 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HTML5의 형식으로 조금 더 표준화되는 이런 형식이 되면서 다양한 어떤 기기들을 활용하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충 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5년도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체계에서 직업능력 개발 이런 체계가 좀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기업 교육이 완전히 좀 이렇게 전혀 다른 양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이라는 부분이 9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한 7개 정도 기업에서 원격 훈련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전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원격 훈련 기관들이
설립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원격 교육 체제로 전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회사들 99년도에 휴넷, 말파코, 2000년에 유비온, 크레듀는 지금 이제 멀티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아카데미 등등의 많은 회사들이 설립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발전 형태에 따라서 이제 기업 교육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수경 박사님이 그때 2006년도에 정리한 거로 보면은 일단 99년도, 2000년에 시범 단계, 2001년부터 2006년까지가 이제 도입 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다양한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어떤 단계화를 우리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서 2006년도는 저희가 도입을 하고 초기의 어떤 이행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게 원격 훈련 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정립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도 한번 해봤다가 이거 좀 아니네 하면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도의 변화가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그냥 토론하고 한번 해보고 아니다 하면 또 바꾸고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격 훈련에서 위탁 교육의 형식이 이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훈련이다 또는 우편통신 훈련이다, 이런 부분들이 구역이 나눠지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간에 협단체들이 2003년도에 많이 설립이 되고, 이러닝 관련되어 있는 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되고 단체가 생기고 하면서 이 제도 개선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7년도의 부분들은 일단 최초로 제1차 평생직업 능력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체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2006년도가 이러닝에 대한 가장 많은, 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가장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토론을 하고 2007년도에 이 기본 계획에 그 내용들을 넣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 체계화와 관련되어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 인터넷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거의 보편적으로 이미 이러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거의 그 당시에도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젠다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이제 베스트 HRD라고 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왜 HRD가 잘 안 되느냐를 보니까 사실은 HR 체계가 중소기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 또는 HR 담당자가 회사에 없다 보니까 이러닝 훈련이 이 중소기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HRD라고 하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져서 직접 중소기업에 가서 HR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인증 사업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기업 교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부각이 됐는데, 한편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 이후 부분들은.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우는 제도화되어 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자신한테 맞는 그냥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대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제도로부터 탈피해서 각자 길을 가는 이런 부분들이 2007년도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차 이제 그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전체 노동자 중에서 20% 정도가 직업 능력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러닝을 통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했던 부분이 재직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넘어서 이제 구직자에게도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내일배움 카드제입니다. 그래서 내일배움 카드제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질관리 체계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5년에 설립이 되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져서 소셜 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이라든지 마이크로 러닝과 같은 지금의 어떤 HRD 체계에서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기법들이 이때 거의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반화되는 그런 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4차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래교육 또는 미래훈련 체계들이 접목이 되면서 부트캠프와 같은 생깁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들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과 AI를 결합하는 이런 어떤 모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들은 어떤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체의 프라이빗 LMM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런 프라이빗 LMM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학습들을 해나가는 이런 어떤 모델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또 다른 이제 부서로서의 DX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과 판매 세일즈맨들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플랫폼화해서 하는 서비스까지도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사점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부터는 AI가 접목되는 이제 기업 교육 체제로 전환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20년 동안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너무 이제 정부에서 너무 약간 제도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많이 해왔다고 하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보다 기업들이 또는 다양한 민간의 훈련기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고 글로벌에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